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강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장전 1분 전인데 비트코인은 7%가 올라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지금 17%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의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시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전에 우리 샌드박스도 좀 봤어요. 그쵸? 샌드박스를 좀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얘도 이제 지금 단기 저항이 돌파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탄력을 좀 더 받긴 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폴리곤, 스테픈, 이더리움 샌드박스 이런 순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10% 이상 상승되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모든 걸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9시가 됐네요. 자, 9시가 됐는데, 자,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새롭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좀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우리 얘기했던 게 계속 이더리움도 그렇고 6월 13일부터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 거래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자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늘어난 게 상승 중 거래량이잖아요. 그죠? 상승 거래량인데, 여기서 지금 나타난 거래량이, 오늘 지금 아침에 나온 거래량이 최근의 거래량보다 많이 높아요. 그리고 6월 거의 말쯤에 상승폭이 나왔던 요 정도 거래와 비슷한데 플러스는 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도 단기 저항을 좀 돌파해줬다. 자, 2800을 뚫어서 몸통 마감이 돼버렸어요. 잘 끝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나타났던 거는 우리 이더리움이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더리움이 7월 16일, 그 다음에 15일, 16일 날 돌파가 나오면서 모양을 잘 만들어 놨는데, 자, 한 가지 단점도 존재해요. 뭐냐면, 단기간에 너무 세게 올라가 버렸죠. 그쵸?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정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200만원 구간에서는 단순 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더하고 비트 마찬가지인데, 이더가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이더 쉴 때 비트가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똑같이 전체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추세로 보면은 상단 라인이 어디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상단을 돌파한 상태죠. 그쵸? 오늘자 종가로. 그래서 지금 모든 포지션은 이제 바닥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한 게 거래량이 최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항 돌파된 거하고, 그 다음에 추세를 돌파된 거, 이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세기가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사실 해답은 주봉에 있었죠. 그쵸? 주봉에서 단기 평이 회복된 이후에 비트코인 이번 주에 지금 벌써 6%가 올라갔고, 이더리움은 저번 주 이번 주 해가지고 30%가 넘게 올랐어요. 저저번 주까지 하면은 40% 가까이 상승됐죠. 3주째 상승이니까. 그렇죠? 거의 40%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대략 한 14% 정도 올라갔습니다, 3주 동안에. 자, 그래서 요런 모든 전체적인 흐름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요렇게 얘기했었죠. 뭐냐면은 선두로 가는 애들이 선두 출발이 이제 개별 코인들, 그렇죠? 개별 상승을 주면서 올랐던 코인들이에요. 개별 상승 코인들. 그래서 얘네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주봉에서 미리 회복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간 게 지금 비트가 제일 뒤늦게 갔고, 이더리움하고 비트가 최종적으로 뒤늦게 가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막 뒤에 와가지고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 이거에 따라서 같이 시세를 줬었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자, 이제 제일 많이 오른 폭을 보면 우리가 그냥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3일 동안의 폭이 제일 컸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요 모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오랜 시간 5월, 사실상 5월 이제 중순부터, 그죠? 중순부터 내려오고 나서 6월 초, 6월까지 해서 7월도 이렇게 했는데 요 기간을 3일 만에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제 저번에 그 바닥 라인에 내려왔던 요 구간 있죠. 여기를 사실상 다 돌파시켜 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런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근데 뭐냐면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잘 올라갈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 또 4일차 올라가요. 또 뭐 있었죠? 폴리곤도 보면은 이렇게 전에 여기 5월달에 머물렀던 자리를 이미 넘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요런 코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금 비중을 자꾸 늘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자, 이런 이제 전에 그 5월 중순 그 위치 있죠. 위치 가격대 여기에 오면은 현금화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던 거를 팔든지 아니면은 수익권이어서 팔든지 손실권이어도 약간 비중을 5에서 10% 줄인다든지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다 빠졌는데 여기서 비중을 줄여봐야 큰 의미는 없다. 대신에 뭐라고 그랬죠? 개별 코인이 20% 이상 급등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 흐름이 여기를 넘어가게 됐을 때 또는 근처에 왔을 때 줄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미 위에서 큰 시세를 준 애들은 사실 좀 비중을 많이 줄여놔야 돼요. 과도한 상승이 돼버리면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하락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좀 한번 볼게요. 자, 아직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올라와 줬어요. 열심히. 최근에 그래도 바닥 대비했을 때는 비트하고 이더가 뭐 양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나름의 시세를 잘 주면서 열심히 올라와 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뭐예요? 아직 추세선하고 거리가 많이 남아 있죠. 그쵸? 그러면 뭐다? 지금도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때예요. 이때 위치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도 잘 올라갔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달라요. 자,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그래서 많이 오게 되면은 한 240만 원 선 이더리움이 그래서 거기가 단기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저항선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추세와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요 구간 자체에서 이제 어떤 모양을 좀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애들 보면 기준점이 어디냐면 여기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전에 여기 5월 중순 자리, 6월 초 자리 여기 참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하고 이더도 마찬가지로 다른 애들이 이렇게 간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현재로서는 해외 거래소도 보게 되면은 시장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시장도 좋았죠. 국내도 해외도 좋습니다. 똑같이 좋아요. 선물 쪽도 좋아요. 다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을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약간 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인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락장이다. 하락장에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종 현금화는 언제 해야 될까? 자, 최종 현금화. 이제는 얘가 올라갈 만큼 갔어. 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나머지 코인들도 자, 갈 만큼 갔다. 그러면 이제 최종 현금화 포지션이 언제쯤 될 거냐, 이게 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기준점이 넘어가고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요 구간 자리를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천 초반 정도의 반등은 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흐름은 다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꼭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이번 장에서 뭐 승부를 보고 뭐 추가 매수해서 탈출을 하고 막 매매를 해서 수익을 하고 손절을 하고 이런 부분도 참 좋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했던 실수,
이때 했던 지금 현재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애 분명히 이더리움 클래식도 30%막 넘어가니까 혹시나 50% 넘어갈 줄 알고 100% 갈 줄 알고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패턴 자체를.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나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고 기사로도 보니까 뭐 미국 증시 때문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랐다. 자,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얘 갈 자리에서 간 거예요. 그냥 기사만 그냥 그 타이밍에 갖다 붙였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점에 발생됐던 어떤 미스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이번 시장 때 다른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게 이번 코인 시장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내가 그래서 이제 좀 마음 아프고 저 쓸데없는 소리일 수 있는데 자꾸 손실 중인데 현금화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갖다 팔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자 진짜 3,000원 중반 왔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때는 혹은 3,000을 돌파해서 3,200이 와든 3,000 초중반이 왔다 했을 때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 다시 꼬꾸라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되는 게 상승해서 좋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만큼 이렇게 다시 제자리 오면은 지금 올라간 애들 다시 다 제자리 오겠죠. 그쵸? 그래서 현금화를 비중을 늘리라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포인트가 왜? 여기에서 좀 줄여가지고 여기 왔을 때 다시 사도 되니까 그 작업을 하라는 거죠. 대신에 마이너스 막 50%씩 70%씩 그거 손절을 해버리면 데미지가 크니까 그죠? 적당하게 조금 손실 보면서 요 정도 현금을 좀 보유할 수 있는 요런 케이스로 가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이 선두로 갔어요. 그죠? 선두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도하게 올라 버렸어요. 과도하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 또는 비트코인보다는 좀 덜 가겠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선두로 변경될 수 있어요. 선두로. 일단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주봉 회복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 구간은 주어질 거예요. 반드시 반등 구간은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순번이 이더리움이 너무 과하게 갔으니까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 버린다면은 그것도 또 빠른 하락이 될 수도 있겠다. 또는 빠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근데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렇게 뭐 급등해서 무리하게 간 것 같지만 천천히 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쵸? 이틀 전에 조정받고 어제 갔는데 지금도 그냥 적당하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은 이제 2,800만원 돌파돼서 다시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를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방향이 있어요. 이더하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건 마지막인데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그 저항 돌파가 됐습니다. 무거운 자리. 그렇죠? 우리 어제 얘기했죠. 무거운 자리가 이더리움은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에서 머물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항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파 안 됐어요. 돌파 X.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앞에 있긴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가버리면은 한 3,000에서 3,100만원 정도 갈 것 같거든요. 딱 그 선이에요. 그 선 정도. 그래서 요 자리니까 3,000에서 3,100 부근이니까 여기 갔을 때 똑같이 이더리움을 따라서 돌파를 해줄 거냐 아니면은 눌릴 거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시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 지금 하는 거는 벌써 하락 얘기를 해?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승장이 잘 가고 있을 때 상승 흐름으로 잘 가고 있을 때 하락 준비를 해야 돼요.
하락 꺾이기 시작하고 나서 하락 준비해버리면은 또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대응을 못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는 잘 가고 있는 많이 올라간 코인 매수하지 마세요. 차라리 음봉으로 시퍼렇게 빠질 때 사세요. 예, 빨간색으로 절대 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략을 했어요. 우리 제가 이제 회원님들하고 우리 비트코인 캐시를 공략을 했거든요. 이제 이건 못 사요. 못 사. 우리는 엄청 싸게 샀어요. 14만 원대 라인에서 여기서 샀으니까 싸게 사신 분들은 13만 원대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끌고 가고 있으면은 여기서 살짝 꺾인다고 해도 수익권이잖아요. 충분히 팔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확 밀려버렸어. 그래도 수익권이에요. 그럼 탈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 강세, 특히 오늘 아침에 이더리움 클래식 막 더 갔는데 지금도 또 간다고 현재 여기에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거다. 건강상에 좋을 거다. 왜냐면은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매매를 해가지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락장 와버리게 되면은 다시 하락 전환돼서 밀리면은 또 뭐 코인 상패 막 얘기 나와요. 지금은 당장 좋겠지만, 그쵸? 그래서 항상 이제 좋을 때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지 전략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장인데 무슨 뭐 올라가는 코인도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이제 단타나 단기로 들어갔다면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준비. 예,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반등 자리지 상승장이 와서 붐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